오늘은 클라우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좀 여러 가지 주제랑 연관이 있으면서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고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고요. 네. 그리고 제이 플러스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인스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7시가 됐으니까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따님도 반갑습니다.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클라우드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평소랑 다름없이 일단 취지 말씀드리고 나서 목차 이야기 드리고 바로 이야기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가경님도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경민님 반갑습니다. 오늘 클라우드 이야기를 주제로 한다고 원래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었죠. 그 이제 스케줄상 얘기를 드렸었는데, 근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는 단어이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바로 업무랑 연관이 될까 아닐까 하는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업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제목에도 썼지만 구독 경제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따가 좀 이야기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구독의 시작이기도 하고 구독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아마존이나 어도비 그 다음에 혹은 예전에 이제 몇 가지 스타트업들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드랍박스라든지요. 아니면은 워낙 큰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도 포함해서 대부분 구독 경제를 많이 리드하고 있는데, 사실 클라우드가 그럼 이제 구독이랑 무조건 직결을 하냐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그거 외에도 플랫폼 비즈니스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세션도 전에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도 좀 관계가 깊어요. 그런 것도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어떤 세션에서는 개발, 프로그래밍, 코딩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차이나 혹은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코딩이나 개발이랑도 결국 클라우드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따가 좀 마지막 부분에 나오겠지만 AI랑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세션에서 디지털화 하는 것이 어떤 내용들이고 어떤 단계가 있는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가 아닌 거를 클라우드화 해가는 것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다른 때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부분이랑도 좀 클라우드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야기 드리는 취지이고, 목차는 오늘 그래서 일단은 클라우드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떤 개념이고 어떤 장점이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나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중반부에는 클라우드랑 데이터 혹은 빅데이터, 그 다음에 플랫폼이랑의 연관성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트렌드, 그 다음에 어떤 식의 트렌드가 있고 코로나 영향으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또 좀 해외에 유명한 곳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구체적으로 결론을 얘기를 한다면 제가 이제 늘 결론을 좀 초반에 말씀드리고 하는데, 결국은 구독 비즈니스도 그렇고 빅데이터나 AI도 그렇고 전부 클라우드랑 계속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는 뭐 스타트업이든 사이드 프로젝트든 혹은 업무가 됐든 어떤 분야에서라도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아도 결국 클라우드랑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차는 이야기 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그 다음에 빅데이터나 플랫폼과의 연관성, 그 다음에 트렌드와 스타트업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러면 바로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평일 아침 7시 1시간 정도 클럽하우스랑 카카오음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사이드 프로젝트, 비즈니스 모델, 스타트업, 그 다음에 부업, 사업, 창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세션이나 주제를 테마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오픈 채팅 같은 경우에는 클럽하우스는 메시지를 주시면 링크를 안내드리고 있고, 카카오음은 제 프로필이나 확성기 버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내 생각은 좀 다르다라는 코멘트들도 오픈 채팅에 써주시면 같이 읽어드리거나 혹은 방송이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대화를 하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이야기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념을 얘기 드리기 전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구독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왜 클라우드라는 단어를 쓰게 됐는가부터 좀 공감이 가는 부분들부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지금 뭐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스타트업을 구상을 하시든 혹은 업무를 하시든 간에 IT를 안 쓰는 기업은 거의 없죠. 뭐 물론 마케팅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부분을 담당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만드는 컨텐츠나 서비스나 비즈니스나 상품의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은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비즈니스는 어느 정도 IT에 지금 연관성을 두고 있는 게 최근의 어떤 비즈니스나 혹은 프로젝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구독도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지는 않았고 최근 한 5에서 10년 정도 구독이 갑자기 많은 주목을 받게 됐지만 그 안에서 뭐 넷플릭스라는 뭐 기업이라든지 스포티파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구독을 하는 곳들도 많고요. 혹은 아까 언급드렸던 드랍박스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조금 더 기술적인 구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컨텐츠도 그렇고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 전부 굉장히 대량의 내용들을 저장해야 되다 보니까 점점 클라우드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결국은 예전 같으면은 내 컴퓨터나 내 하드 혹은 정말 옛날에 플로피 디스크부터 시작해서 USB 하는 식으로 점점 진화를 하게 됐는데 그런 이제 어떤 저장 공간에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저장을 했었죠, 옛날에는. 근데 점점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가 되고 파일이 되고요. 넷플릭스만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넷플릭스를 즐겨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질이 좋고 다양하죠, 컨텐츠 내용도. 그러면 그런 컨텐츠 하나하나를 작은 공간에 다 저장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더 큰 곳,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막 커다란 데이터 센터나 뭐 서버 같은 거를 기업들이 전부 준비를 해 놓을 수도 없거니와 이제 예전에 린이나 에자일 같은 걸 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일단 생산하고 보는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막 대량의 컴퓨터를 몇백 개, 몇천 개 사두는 것보다는 이런 서비스를 알아서 제공해 주는 곳이 있으면은 전부 다 맡기자. 그렇게 하는 개념에서 이제 점점 클라우드로 개념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장소라는 게 조금 더 간편하고 내가 일일이 찾거나 보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IT 자체가 구독화된 게 사실 클라우드의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가 어떻게 보면 구독의 시작을 많이 야기를 해줬어요. 이런 컨텐츠를 갖고 있는 기업들도 물론이고 기술적으로 무언가 이제 행동을 하고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곳들도 데이터를 직접 전부 갖고 있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곳에 유료로 맡기고 그 안에서 내가 언제든 꺼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다들 이제 느끼게 되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도 클라우드라는 곳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데이터나 컨텐츠나 상품들이 저장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가 구독의 어떻게 보면 원인이기도 한데 결과가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는 것이 결국은 굉장히 커다란 저장소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편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클라우드 자체를 위해서 또 구독을 하죠. 드랍박스에 매달 얼마를 낸다든지 어도비에 매달 한 10,000원 정도를 낸다든지 이런 혹은 애플의 클라우드에도 돈을 내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점점 그 클라우드 자체도 구독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독 플랫폼에 대해서 혹은 구독 비즈니스에 대해서 세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그 구독의 이면에는 결국 클라우드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쓰든 간에 1개 이상을 분명히 구독을 하고 계실 텐데 그 구독을 하는 기업들도 어딘가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직접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인지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딘가에서는 여러분의 돈이 나가고 있는 어떤
결과이기도 하고 수단이 되기도 하는 부분에서 구독 경제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해요. 근데 그러면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왜 클라우드인가를 좀 잠깐 보고 그리고 나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클라우드는 영어로 구름이죠. 근데 이게 무조건 클라우드는 이런 어원에서 시작된 거야 라고 정확히 정해져 있진 않은데 몇 가지 이제 좀 얘기가 있는 게 일단은 컴퓨터로 된 여러 가지 구성 그림을 잘 모르니까 일단 구름으로 그리는 데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데이터베이스나 서버나 그런 좀 기술적인 용어들을 표현할 때 일단 원을 그리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원이 여러 개 모여서 그거를 표현하려다 보니까 구름으로 그리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도 어원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모호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하늘에 있는 것처럼 먼 거리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보여주는 의미에서의 구름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그 내부의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쓸 수 있고 어디선가 활용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의미에서 결국 구름이라는 모양이자 단어로 클라우드를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클라우드로 유명한 기업 중에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도 로고에 보면은 구름처럼 쓰거든요. 그런 곳들이 많아요. 그런 구름을 활용해서 뭔가 나는 클라우드야 라는 거를 기업이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게 어원이긴 한데요. 그러면 클라우드가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이야기 드린 단어들이 많이 이미 섞여 있는데 대량의 저장소를 내 손에 들이지 않고 활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클라우드를 이야기를 할 때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라고 해도 뭐 좀 종류도 많고 기업도 많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컨텐츠냐 저장이냐 뭐 아니면은 기술적인 내용이냐 이런 것도 다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어딘가에 짐을 맡겨놓는 거예요. 내가 전부 저장하지 않고 그 대량의 데이터가 됐든 파일이 됐든 그런 거를 전부 가상의 컴퓨터의 공간에 맡겨두는 거고 그래서 클라우드 이야기를 할 때 가상화 혹은 가상이라는 단어가 꼭 등장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메타버스도 가상 공간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가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또 이제 여러 가지 한글상의 오해가 있긴 한데 어쨌든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클라우드의 경우에도 가상의 공간에 무언가를 저장하고 두고 내가 열람하고 확인하고 이런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그런 서비스들을 패키지로 해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장으로 쓰느냐 혹은 어떤 기능으로 쓰느냐 아니면은 뭐 플랫폼으로 쓰느냐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어요. 굉장히 좀 기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그래서 뭐 사스, 파스, 아이아스 뭐 이런 식으로 좀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그 자세한 거는 조금 스킵을 할게요. 다음에 또 클라우드 2탄에서 이야기를 드리거나 근데 어쨌든 이야기 드리려는 거는 사용자가 일일이 뭔가 설치하고 내 저장소를 만들고 뭐 거기에 프로그래밍을 해서 뭐 파일을 옮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저장도 해주고 필요할 때 꺼내주고 검색해주고 어디에 있어 이런 걸 다 알려주는 그래서 클라우드 자체가 구독이랑 되게 비슷하긴 하거든요. 구독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이 꽃이나 뭐 반찬이나 이런 걸 구독을 한다고 해도 그거의 원리나 뭐 재료나 메뉴를 다 알고 시키는 건 아닌 것처럼 클라우드도 그 내부적인 구조를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쓰는 식으로 그런 개념이 좀 비슷하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뭐 서비스로 쓰느냐 아니면 펑션으로 쓰느냐 플랫폼으로 쓰느냐 하는 이런 어떤 옵션들 외에도 종류가 몇 가지 있어가지고요.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근데 혹시 이제 제 세션을 다 들으셨으면은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블록체인 할 때도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이라는 개념이 나왔었거든요. 공개적으로 누구나 쓰는 장소랑 굉장히 닫혀진 어떤 기업이나 커뮤니티 내에서만 쓰는 그런 개념처럼 클라우드도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이라는 게 좀 나뉘어서 쓰고요. 근데 이거는 단어는 표현하는 것마다 달라요. 블록체인은 그냥 퍼블릭, 프라이빗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클라우드는 퍼블릭, 프라이빗 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공용 혹은 사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좀 단어는 쓰는 것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존재를 하고 이걸 섞어서 쓰는 하이브리드도 존재를 하고요. 멀티 클라우드나 커뮤니티 클라우드라는 개념들도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게 꼭 뭐 보여지냐 아니냐 말고도 그 여러분들이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 혹은 그거를 어떤 플랫폼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옵션이 만들어지고 있고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트렌드나 시각은 이따 후반부에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예전에는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꿔주는 혁신의 계기라고 많이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저장을 잘 하기 위한 장소가 클라우드다 이 개념이 컸는데 지금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바꿀 수 있을까?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라는 개념이나 여기에 대한 기대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안 봤어요. 개인은 이제 워낙 뭐 파일이나 사진이나 이런 걸 저장을 하고 싶으니까 클라우드를 바로 내 개인의 사생활에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자기들이 다 데이터 센터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서버가 다 있었는데 그거를 클라우드로 옮기려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생각할 것도 많고 보안 괜찮을까? 뭐 기술적으로 괜찮을까? 내가 원할 때 정말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걸 검토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클라우드화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서야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도는 그래도 이것도 거의 한 10년 되어 가기는 하는데 바로 시작이 아니고 이제 검토를 하는데 막 몇 년씩 걸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점점 활발해지는 단계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요. 제가 이따가 뭐 스타트업이나 트렌드도 얘기해 드리겠지만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에 막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쓰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비즈니스를 하기 수월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뭐 세일즈포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도비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플랫폼 안에서 여러 기업들의 데이터를 서로 보안 이슈 없이 잘 연결해 주는 거에 대해서도 그런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제 개인적인 만약에 액세서리를 제작을 해서 팔기로 했다.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다. 만약에 그렇게 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올린 액세서리들을 이건 좀 분야는 다르지만 이마트에서도 팔고 싶어졌다라고 할 때 제가 직접 이마트로 갖고 가서 제 귀걸이 제가 만든 귀걸이 좀 여기다 진열을 할게요라고 하는 것보다 이마트랑 제가 뭐 만든 그런 네이버랑 어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제안을 하거나 혹은 연결이 되거나 파트너십을 맺기 쉽게 되겠죠. 그 안에서 분명히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은 수수료도 창출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건 그냥 저만의 상상이긴 한데 분명히 이제 이런 쪽으로 더 그 클라우드 안에서의 시장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나 스타트업을 구상하셔도 재밌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그냥 저의 되게 개인적인 상상이에요. 물론 이런 거를 하려면은 또 시간도 걸리고 많은 이슈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가능성이나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좀 클라우드의 개념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게 장점이 뭐가 있고 단점이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가상의 공간에 무언가를 저장하고 내가 데이터나 파일이나 컨텐츠나 상품이나 뭐 사진이나 이런 걸 맡겨둔다고 했을 때 이거의 장점은 일단 효율적이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비용을 물론 이제 매달 들이긴 하지만 뭐 처음부터 너무 큰 어떤 뭐 정말 컴퓨터, 막 대량의 저장소 이런 걸 사지 않아도 적은 금액으로 매달 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혹은 클라우드가 좋다라고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첩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정말 몇 번의 클릭만 하거나 혹은 이제 드랍박스나 구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컴퓨터에 연결을 해놓으면은 그쪽에 파일을 놓기만 해도 전부 이동을 하는 것처럼 그런 빠른 작업들에 대해서도 클라우드가 굉장히 좋다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탄력성이라는 부분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좀 효율성이 좋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클라우드에 대해서 기업들이 주목을 하는 거는 어디에서나 접속할 수 있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그런 삼성의 상품들을 보여주는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예를 들어서 한국은 한국용 데이터를 두고 미국에는 미국용 데이터를 두고 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뭐 아마존이 됐든 아니면 다른 회사들이 됐든 클라우드 회사들을 한 번에 넣어놓으면은 한국, 미국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뭘 마련하지 않아도 한 곳에 전부 저장을 하고 거기에 전 세계에서 접속을 할 수 있으니까 점점 이론적으로는 지사나 그 나라별 데이터 센터나 컴퓨터를 두지 않아도 굉장히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들도 많이 이거에 이점을 보고 있고 개인들도 뭔가 내가 언젠가 해외에 나가거나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기에도 좋겠지라는 부분도 전체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 클라우드에 아이클라우드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저장했다고 했을 때 그게 한국에서도 보지만 해외에 여행을 가도 그 사진들을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편리하고 돈을 내고 쓰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이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긴 하고요. 다만 이제 단점을 좀 얘기를 드리면은 물론 이 단점은 클라우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고심도 하고 있고 개선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제 몇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보안 이슈가 있죠. 누군가가 갑자기 해킹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클라우드 회사에서 다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믿느냐, 믿을 수 있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은 잘 없지만 큰 회사들은 다 미리 그거를 이제 뭐 보험도 들어두고 하겠지만 만약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특정 서버나 특정 데이터가 사라지면 그거를 되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안 그러려고 이제 큰 클라우드 회사들은 다 카피도 해놓고 백업도 해놓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정보들이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결국 공통된 툴을 다 같이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고 싶을 때 조금 제약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단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통신 환경이 열악하면 서비스가 연결되기 힘들죠. 굉장히 오지나 뭔가 자연에 가까운 장소에 가서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는다면 아이클라우드는 물론이고 그런 식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야만 볼 수 있는 정보들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불편하죠. 정말 내가 산에 갈 거다, 뭐 절에 가서 인터넷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뭔가 작업을 할 거다라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USB나 그런 데 데이터를 담아가야겠죠, 결국은. 아니면 컴퓨터에 전부 다운로드를 받아서 간다든지 비행기 탈 때 와이파이 안 되면 넷플릭스 영상 다운받아서 가는 것 같은 거죠. 막 넷플릭스 고를 수는 없고 그런 개념의 단점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개념이랑 그다음에 장단점 그리고 아까 이름의 유래 이런 걸 말씀드렸고 중반부는 그럼 이게 데이터나 플랫폼이랑 무슨 관련이 있고 후반부는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드릴 건데 물론 마지막에 이제 한 8시 전에 끝나기 전에는 전체 오늘 무슨 얘기 했는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의 개념에 대해서 좀 제가 너무 딥하거나 너무 기술적인 얘기는 조금 생략을 했지만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왜 데이터랑 연관이 있는지 제가 왜 제목에 데이터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지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아까 초반에도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데이터라는 거를 요즘에 빅데이터나 데이터 분석을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다른 세션에서 빅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의 차이점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데이터 분석을 하든 혹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대량으로 모으고 취합하고 그 안에서 어떤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한다고 할 때에도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커다랗고 많은 데이터들을 내가 한 번에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판다. 근데 손님이 만약에 지금 5명이에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다 알아서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구매도 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이드 프로젝트가 너무 성황리에 점점 잘 돼서 나중에는 50명이 되고 손님이 500명이 되고 5,000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 기억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분들에게 어떤 내가 액세서리를 팔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야기 드린 CRM처럼 어떤 식의 고객 특성이 있어서 내가 누구랑 어떤 어떤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을 때 여러분들이 5,000개의 데이터를 전부 보면서 확인을 하기도 어렵지만 그럼 이제 그런 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패턴화 시키고 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을 그럼 어디에 저장해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물론 컴퓨터에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이야기드린 자연재해가 꼭 큰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커피를 쏟을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소중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곳이 결국 클라우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쉽도록 저장 위주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긴 한데 지금은 클라우드 회사들이 굉장히 성장도 많이 하고 발전을 많이 해서 요즘에는 데이터를 맡겨놓으면 알아서 분석까지 해줘요. 예전에는 뭐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데에 내가 그냥 올리기만 했어요. 내 파일 100개 있는데 내가 어디서든 꺼내볼 수 있게 여기다 저장해야지 하는 정말 저장의 개념이 초반에는 컸지만 저장만 해서는 당연히 더 큰 USB가 나오고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핸드폰이 나오면 클라우드의 매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클라우드를 담당하거나 상품으로 갖고 있는 기업들은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데이터를 맡겨주고 몇 개 내가 이 요소를 이 항목을 좀 더 잘 보고 싶어 라고 설정하면 알아서 분석까지 해주고 처리해주고 뭐 더 다른 정보까지 수집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프로세스들을 클라우드 회사들에서는 고민을 이미 했고 그런 서비스를 팔고 있어요. 물론 개인이 그런 막 비싼 서비스를 전부 사서 쓰는 경우는 잘 없지만 기업들이 결국 클라우드 회사에 맡기는 거는 저장만 해줘가 아니라 분석까지 전부 해주면은 그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발굴하겠다 하는 게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무언가를 맡기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클라우드 회사에 쌓이는 데이터는 점점 더 고도화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고객의 뭐 이름이나 전화번호 정도가 예전에는 저장이 됐던 게 이제는 그 고객이 어떤 입력한 정보들을 클라우드 회사에 다 넘겨놓으면 알아서 이 사람은 이 정도 나이에 이런 성별에 이런 구매 이력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사고 싶을 거야 라고 분석을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다른 세션에서 얘기할 아마존이 잘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물론 아마존에서는 클라우드 영역이랑 상품을 파는 영역이랑은 전혀 다른 비즈니스이기는 한데 아마존이 잘 한다고 유명한 것도 결국 고객들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고 어떤 상품을 샀냐에 따라서 추천을 해주는 그 로직이 유명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지금 클라우드에서 담당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구독과도 굉장히 연관이 큰 거죠. 구독을 할 때 구독 경제가 예전에는 이제 신문이나 우유 같은 거면 그냥 얼마 내고 그냥 매일 도착한다, 매주 도착한다 이거였던 게 지금은 내 취향에 맞춰서 제안을 해주려고 큐레이션도 넣고 구독에 대해서도 옵션이 많아지는 게 지금 구독 비즈니스들의 성장인 것처럼 클라우드도 그런 식으로 나한테 제안을 해주는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에 관해서도 대량의 데이터를 맡기면 알아서 처리하고 분석하고 정말 인사이트까지 어느 정도 도출을 해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우드랑 빅데이터가 연관성이 깊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데서 그런 데이터 관련된 클라우드 플랫폼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클라우드랑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디서 접속을 하고 어디서 데이터를 넣어도 알아서 시각화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세션에서 데이터 시각화랑 인포그래픽이라는 그다음에 데이터 아트까지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세션에서 이야기를 했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작업들까지 이런 클라우드에서 전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땡큐죠.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간에 정보를 맡기면 알아서 그래프도 그려주고 추이도 알려주고 내가 클릭을 할 때마다 그 정보들을 전부 바꿔서 시각화해서 다시 새로운 색깔로 보여주니까 너무 편해지고 그 부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다 포괄을 하고 있고 근데 게다가 그 데이터들을 저장할 공간을 내가 비싸게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클라우드의 장점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데이터 분석이나 빅데이터를 갖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제 클라우드의 사용이 너무 필수적이 된 거예요. 그 개념에서 데이터 시각화도 당연히 연결이 되고 이따 이야기 드리는 AI 관련된 부분들도 결국은 전부 연결이 돼서 클라우드랑 계속 엮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독 같은 거예요. 그 클라우드에서 이제 한번 뭔가 맡기기 시작하면 거기서는 이제 대량의 데이터들이 더 늘어날 거고 어지간해서는 그 데이터들을 뺄 생각이 아마 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5,000명의 고객 데이터를 넘겼는데 넘겼다기보다 입력을 했는데 거기에서 5,000개의 데이터를 단순히 분석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교차시킨 더 많은 데이터를 막 2배, 3배 준다고 했을 때 그걸 내가 클라우드에서 나 이만 탈퇴할게 이러면은 다 이제 내가 넣었던 정보만 주고 나머지 그런 인사이트 정보들은 못 가져오는 거잖아요. 물론 일부는 저장은 해서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추이를 지켜볼 수는 없다 보니까 결국 한 번 계약하면 어떤 마성의 계약처럼 계속해서 써야 되는 게 클라우드의 특징이고 그런 클라우드의 특징이 구독의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독 비즈니스를 통해서 고객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구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도 물론이고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화해서 클라우드의 그 저장 공간이나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기업을 연결하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뭐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하고 그걸 뭐 이마트에 팔고 이런 식으로 뭐 조금 살짝 엉뚱한 그런 예시를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결국 여러 기업들을 서로 데이터로 연결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이 되고 점점 더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를 연결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물론 B2B, 비즈니스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개인들에 많이 오픈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업 A랑 기업 B가 클라우드 기업에서 서로 제휴를 맺어요. 그럼 기업 A는 기업 B의 고객 데이터를 계약을 했다는 전제하에 쓸 수 있어지고 그다음에 기업 B는 기업 A의 상품 데이터를 가져가서 참고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쇼핑몰을 운영해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그냥 내가 직접 다 사진을 올리고 가격 설정하고 했던 것이 그런 식으로 클라우드를 통해서 만약에 쿠팡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몇 개만 설정하면 쿠팡 데이터들도 내 쇼핑몰에서 보여서 굉장히 상품이 다양한 것처럼 되고 뭐 쿠팡이 얼마 뭐 수수료를 주고 한다 하면은 그런 걸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플랫폼 안에서 클라우드라는 기술로 여러 기업들을 연결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서비스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거는 뭐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나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하는 식으로 CDP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기업들이 점점 연결이 되고 있고 물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안에서는 당연히 보안 이슈나 개인정보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클라우드 기업들도 당연히 조심을 할 거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신경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고도화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이런 데 말고도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거나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기업들은 워낙 많고 그 안에서 제가 얘기 드린 기업과 기업의 연결 말고도 뭐 기업과 개인이라든지 여러 방식으로 점점 플랫폼화하는 건 늘어날 것 같아요. 예전에 플랫폼 세션에서 플랫폼이라는 거는 내가 직접 뭘 파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플레이어를 중개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클라우드도 결국
클라우드랑 개인이 혹은 기업이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을 연결하는 다대다 시스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이제 기술적인 얘기가 돼서 이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 나중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거나 스타트업을 하시려고 구상할 때 그런 구독이나 플랫폼을 고려하신다면 분명히 클라우드도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같이 미리 고려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좀 클라우드의 데이터나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고요. 후반부는 클라우드가 그럼 요즘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트렌드나 스타트업이나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래서 결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마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거 들으시다가 조금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이거는 좀 단어가 어렵다. 혹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하는 거는 언제든지 오픈 채팅방에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전부 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비즈니스에는 정답이 아니라 최적화해가는 과정이 있다고 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클라우드의 트렌드라든지 아까 이야기 드린 예시들도 결국은 그게 꼭 정답이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이 최적화된 비즈니스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더 고도화됐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클라우드 3.0이라는 단어도 조금 나온다고는 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마켓 3.0 뭐 혹은 제4차 산업혁명 이런 식으로 뭐 1, 2, 3 이렇게 커가는 숫자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클라우드도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 부분은 있나 봐요. 근데 그게 3.0이냐 뭐 몇 점 0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어쨌든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더욱 비대면으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꺼내보거나 분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갑자기 더욱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고 고도화됐다고 많이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클라우드가 이제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랑 굉장히 연관이 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트렌드에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처음에는 비용이 싸서 시작을 했어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게 두 번째 단계는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활용하게 됐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은 결국은 클라우드가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활용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고 그게 이제 트렌드의 큰 축이기는 하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도 기업이나 상황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단순히 수단이었던 게 이제는 결코 단순한 게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개념이 됐다고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중간중간 언급한 것처럼 뭐 빅데이터, 그다음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AI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데브옵스라고 이제 개발 환경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개발에 관련된 거나 블록체인이나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4.0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런 새로운 분야들에 무조건 클라우드는 그 기반이 된다라고 많이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그냥 클라우드는 너무 당연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쓰든 안 쓰든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업은 쓰고 있거든요. 물론 그 기업들이 나는 여기 클라우드 기업을 쓰고 있어라고 밝히는 것도 있고 안 밝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말하면서 약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밝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큰 기업들은 어딘가 큰 저장소 혹은 큰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나 데이터를 축적을 하는 것도 물론이고 분석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 기준으로 뭐 한 7가지 정도가 나온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기사들 중에 제가 이따가 기사나 보고서 중에 공유할 만한 거는 오픈 채팅방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파일을 공유 드릴 거긴 한데요. 첫 번째는 일단 비용을 제어하는 부분이 많이 개혁이 되고 있다고들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클라우드를 통해서 비용이 싸진다 라고만 됐고
중간에는 어떤 시점에는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이게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쨌든 구독을 하는 건데 이 비용이 너무 모으면 결국 큰 금액이 아닌가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너무 비싸게만 느껴지면 클라우드를 판매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싫을 수 있겠죠. 나중에 더 싼 데로 옮길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클라우드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최적화되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인수합병을 했다고 해요. 아마 이거는 이 부분도 코로나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게 인수합병이 꼭 기업이 작거나 힘이 없어서 인수합병을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시장을 바라보고 1위 기업이랑 2위 기업이 합친다든지 1위를 이기기 위해서 2위 기업과 3위 기업이 합친다든지 이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꼭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인수합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기업들의 임원들 혹은 운영하는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게 됐다라는 것도 트렌드로 보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현업, 그다음에 실제로 업무를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비즈니스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너무 불편한 부분들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썼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히 클라우드 너무 당연한 존재고 무조건 써야 돼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제 정말 파운더나 임원이나 고위직 분들이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도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클라우드의 복잡성이 증가하거나 공동으로 콜라보할 수 있는 제휴나 이런 부분의 개발이 증가하거나,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지원의 옵션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도 좀 트렌드로 보고는 있고요. 그리고 이런 트렌드들과 함께 클라우드에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요 스타트업 정보도 이따가 이제 오픈 채팅으로 조금 몇 개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니라 해외 기업이기도 하고, 이 개념이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또 실제로 제가 지난주 데이터 시각화 얘기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그림이나 데이터나 그래프로 보는 거랑 이렇게 또 단순히 말을 듣는 거랑은 여러 가지 감각적으로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게 좀 이따 공유를 드릴 건데요. 해외에 있는 기업들 중에 클라우드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투자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랑 퍼블릭 클라우드를 얘기 드렸는데, 이 양쪽의 클라우드 개념을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더 구체화하는 모니터링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도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개발 이야기 드렸죠. 프로그래밍하고 코딩하고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안에 프로그래밍이 있고 프로그래밍 안에 언어를 쓰는 코딩의 작업이 있다라는 걸 전에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코딩도 예전에는 사람이 다 썼어요. 그래서 막 정말 힘들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코딩을 하고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했던 것이 점점 자동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몇 개 로직을 입력을 하면 알아서 코딩을 써줘요. 그 툴 같은 것도 사실 생긴 지는 되게 오래됐고 종류도 많고 유료도 있고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코드의 품질을 잘 관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스타트업도 지금 이제 해외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건 핀란드랑 스웨덴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니면 파일 관리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도 스타트업들에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시각화인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 그리고 그걸 분석한 결과 이런 것들이 보일 때 그 결과가 숫자나 텍스트로만 쫙 써져 있으면 굉장히 알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래프화하고 색을 넣어서 적당히 이제 필요한 변수나 지표들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걸 이제 대시보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를 잘 제공하는 스타트업들도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분석을 클라우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여러 스타트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혹은 더 큰 기업의
제안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고, 혹은 데이터 분석뿐만이 아니라 내가 고객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또 바꿔가면 좋을지 제안을 덩달아 해주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제 주목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게 클라우드에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조금 스타트업들이더라도 결국은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부분은 있어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구독만 봤을 때에는 정말 꽃, 뭐 신문, 우유, 반찬,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직접 소비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이제 구독에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물론 그때 구독 비즈니스에 대한 세션에서도 원래는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에서 이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쓰는 비즈니스에서 B2B, 기업용으로 많이 진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많이 쓰고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이나 클라우드를 직접 활용하는 것들은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좀 등장을 하긴 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포인트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이걸 지금 당장 기술적으로 막 공부하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하면은 분명 클라우드도 고려를 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려를 하시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오픈 채팅 방에 좀 기업 이름이랑 같이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오늘 이야기 드린 이야기를 정리하기 전에 몇 가지 포인트를 조금 이제 결국 결론이 뭐지?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큰 기업들도 작은 기업들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많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월 말 정도에 나왔던 기사 중에 카카오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제 기사가 났었어요. 그게 제가 당시에도 좀 스타트업 트렌드 이야기하면서 그 기사는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의 취지는 단순히 금액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원한다 말고 카카오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스타트업들한테 일부 저렴하게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였고, 그걸 통해서 스타트업들은 좀 더 편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중독이 시작이 되는 거죠. 모든 서비스들이 그렇듯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카카오에서도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들이 사용을 하면서 당연히 고객의 어떤 사용이나 만족도도 늘어가겠지만, 그들이 아마 생각하는 바도 그 스타트업들 중에 이제 정말 성장을 할 만한 곳들이 나오면 이 카카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속해서 꾸준히 이용을 하게 될 테니까 더 그런 빅픽처를 그리고 움직이는 거겠죠. 결국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카카오나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더라도 그런 큰 기업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나 새로운 회사를 꾸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I라는 얘기를 이제 중간중간에 언급을 했었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결국 클라우드 없이는 구독 비즈니스가 성립이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클라우드라는 걸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나 나중에 구독 플랫폼 할 거야, 구독 비즈니스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결국 거기에 많은 데이터를 담아야 하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다 보면 물론 클라우드 내에서 분석을 해주거나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과정에서 100%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의 확률로 AI라는 개념이 등장을 할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막 무슨 정말 사람을 닮은 로봇을 데리고 얘기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데이터들을 경험을 했어 라는 걸 입력을 해서 걔네들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내가 할 행동은 이런 거구나, 혹은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데이터가 얻어지겠구나 라는 어떤 분석이나 프로세스나 로직을 얻게 되는데, 여기에 클라우드가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구독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AI를 접목시켜볼까? 혹은 어떤 기계에 학습을 시켜서
뭔가 새로운 아웃풋을 도출해 볼까? 라고 생각을 할 때조차 클라우드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우드 없이는 정말 구독 경제도 있을 수가 없고 AI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곳이 개인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이런 클라우드 회사를 결국 거쳐야 어느 정도 안정과 효율이 보장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고 아마 클라우드 기업들도 이런 거는 계속 느끼고 있을 거니까 AI로 진행되는 그런 프로세스까지 다 넣기 시작을 하겠죠. 어느 순간이 오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구독을 생각하든 혹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고 생각하든 또는 나중에 어떤 스타트업이나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그게 데이터, AI 이런 단어를 조금이라도 거쳐야 된다면 결국 클라우드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포인트거든요. 물론 제가 아까 예시를 살짝 드린 것처럼 액세서리를 판매할 거기 때문에 나는 AI 관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어떤 홈페이지에 뭔가를 올리거나 스마트 스토어나 어떤 그런 외부 플랫폼에 데이터를 올리거나요. 아니면 대량의 사진이 발생해서 그 사진을 저장하고 싶다고만 생각해도 결국 구글 클라우드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나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등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실 거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의도를 하든 의도를 하지 않든 클라우드를 쓸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하실 가능성이 크겠죠. 내가 무조건 클라우드를 써야 된다는 전제는. 하지만 그것에 이미 중독될 수 있다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걸 클라우드 회사들은 이미 착안을 하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여러분들도 클라우드의 그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성비를 잘 뽑아내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잘 알고 활용하면 좋다 하는 게 좀 포인트예요.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를 드리고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질문이나 어떤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오픈 채팅방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지금 동시에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메시지 주시면 오픈 채팅 안내 드리고 있고 카카오음은 제 프로필 링크나 확성기 버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드린 거는 클라우드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랑 앞으로의 트렌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구체적으로는 클라우드가 어떤 개념이고 어디에서 단어가 유래를 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중반부에는 데이터나 빅데이터, 그 다음에 플랫폼과의 관계,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클라우드의 트렌드, 그리고 관련된 스타트업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 세션이 의미하는 결론이 뭐냐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처음에 제가 도입부에서는 클라우드라는 것은 결국 구독 경제의 시작이기도 했고 구독 경제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 수단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렸어요. IT를 안 쓰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속도는 가속화될 거고 이거는 꼭 단순히 IT 기술이 다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보거나 접하거나 감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곳의 데이터를 쓰면서 저장을 자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도입부에서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왜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됐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이 있기는 하지만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을 동그라미로 표현해서 이제 구름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잘 보이지 않는 이제 좀 그림으로 낙서를 하듯이 표현하는 것에서 이제 구름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의미하는 건 두 가지. 첫 번째는 정말 하늘에 있어서 모든 걸 연결해주는 컨셉인 거랑 두 번째는 사용자가 그것에 대해서 모두 자세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맥락에서 클라우드라는 구름이라는 단어를 이 개념을 쓰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미 이 얘기 드린 거에 대부분의 이제 키워드가 숨어 있었지만 가상의 공간에 저장을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것이 클라우드의 초창기의 시작이었고 거기에서 더 발전을 해서 지금은 거기에 데이터를 넣어놓으면 알아서 분석도 해주고 처리도 해주고요. 그걸 이제 대시보드라는 툴을 이제 대시보드라고 많이 부르는데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시각화해주거나 그래프나 숫자를 더 알기 쉽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작업을 클라우드 기업들에서 이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좀 더 알기 쉽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다음 해야 될 액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게 이제 클라우드의 개념이고, 장점에 대해서는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다든지요. 큰 컴퓨터나 대량의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효율이 좋다라든지 비용을 절감하거나 비즈니스적으로 여러 가지 연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장소에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한 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단점은 대신에 보안이라든지 자연재해에 대해서 정보가 손실되거나 아니면 인터넷이 잘 안 되면 서비스를 받기 힘들거나 너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제약이 있거나 물리적으로 그 데이터가 결국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위치하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단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야기 드렸고, 그런 것도 고려해서 클라우드 기업들이 많이 지금 성장하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어요. 클라우드는 결국 쉽게 말하면 돈이 아니라 데이터를 취급하는 은행이거든요. 보통의 은행은 돈을 이제 거기다 맡겨두고 필요할 때 돈을 찾아 쓰고 하는 거지만,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내가 맡겨놓고 찾아 쓰고 하는 거고, 은행에서 자산을 굴려주는 것처럼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제안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진화를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조금 엉뚱한 예시를 드린 것처럼 결국은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는 데이터를 플랫폼화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빅데이터나 플랫폼 이야기를 중반부에 드렸는데요. 플랫폼은 결국 다자 간의 플레이어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로직에 대한 것처럼,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으면은 1대1로 개인이나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했던 게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나 많은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보안을 잘 지키면서 연결하고 제휴할 수도 있도록 하고 서로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를 많이 클라우드 기업들이 고민을 했고,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B2B,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제안을 하는 기업들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게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또는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서 CDP라는 개념이 최근 한 5년 정도 많이 핫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대량으로 넣고 처리도 하고 분석도 해주고 새로운 제안을 나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도 너무나도 연관성이 크고, 또 그걸 통해서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은 플랫폼화해 가는 과정이 지금 클라우드 기업들이 성장하려고 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클라우드와 플랫폼의 연관성을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제가 클라우드의 트렌드랑 스타트업 몇 가지 예시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트렌드 자체는 일단 코로나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성장했다는 분석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예전에는 비용이 절감되는 거에 초점을 뒀지만 점점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부분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진화를 했고, 지금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혁신을 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로 굉장히 변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는 현업에서만 클라우드를 신경 썼던 것이 지금은 임원이나 좀 고위직이 계신 분들도 클라우드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비용에 대한 효율성을 많은 기업들이 따지게 됐고요. 클라우드를 파는 곳도 클라우드를 사는 곳도, 그 다음에 클라우드 관련된 인수합병이 늘어났다. 그거는 그만큼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몇 가지 자세한 트렌드들을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투자를 받거나 활동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클라우드들을 좀 조합을 해서 모니터링이나 머신러닝을 제공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요. 잠깐만 제가 물 마실게요. 잠시만요. 제가 보통 이거 얘기하다가 물 마시는 경우가 잘 없는데 지금 좀 너무 얘기를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그 코드의 품질, 코딩을 할 때 그 데이터나 코딩 자체의 품질을 잘 관리해 주는 거에 대해서도 고도화되고 있는 그런 거에 포커싱을 해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전반적인 트렌드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결국 결론은 뭐냐 했을 때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있을 거고 비즈니스도 있겠지만은 결국 여러분이 구독을 하든 빅데이터를 다루든 AI를 생각하든 클라우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혹은 스타트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는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클라우드를 고려를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정답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늘 드리는 것처럼 최적화된 비즈니스나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 하나이다라는 게 이제 오늘 이 세션의 결론이라는 걸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이거 들어보시고 나서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오픈 채팅에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이 못 다 드린 설명이라든지 시각적으로 조금 텍스트나 그래프나 이런 걸 보시는 게 좋거나 스타트업 이름을 보시는 게 좋은 정보에 대해서는 오픈 채팅창으로 다시 제가 좀 자세한 정보를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그건 오픈 채팅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이거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 게 이걸 이제 듣고 나서 8시 정도부터는 또 다른 뉴스 관련된 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직 출근 중이시면은 그런 뉴스들 들으시면서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가 물론 직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니더라도 그런 뉴스, 그런 트렌드라면 이런 클라우드의 특징이랑 접목시켜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창출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고민을 해 보실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의미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방송하다 처음으로 물을 마셨는데 네, 좀 양해해 주셨으리라 믿고 네, 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근데 사실 늘 그렇듯이 1시간 내에 모든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기술적인 내용들의 일부는 스킵을 하고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조금 더 기술에 특화된 정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클라우드도 2탄이라든지 조금 더 딥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오픈 채팅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럽하우스는 링크는 메시지로 보내주시고 카카오음은 확성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식사 챙겨 드시고 조금 날씨가 오락가락한데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이후 세션 스케줄 관해서도 오픈 채팅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방은 닫도록 할게요. 네, 카카오음에서 이모티콘 보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방은 이대로 닫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 2, 1